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63강 시간입니다. 1강부터 63강까지 이제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 말고도요,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메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문 사항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오늘도 한 가지 같이 공부하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해결의 두 기둥, 소송과 협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분경매는 소송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 협상인데요. 지분경매는 타 공유자와 협상하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셔야지 이러한 협상으로 먼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고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과정의 프로세스, 이 지분경매에 풀어가는 네 가지 요소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소송과 협상 네 가지 요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1, 2에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청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협상의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투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그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유 지분을 이 과반수 미달되는 이러한 그 공유 지분을 경락받았을 때 이 낙찰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요.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청구를 과반수 미만일 경우엔 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임차인이 있을 때 조금 복잡한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택의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인데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이 3분의 1은 결국은 과반수에 미달되는 낙찰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가 진행했을 때 또 1순위에 이 제1금융권에서 근저당을 받은 경우 이 두 가지만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순위에 근저당권을 설정이 되어 있고요.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거기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인도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주택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낙찰받았을 때 이게 이 공유자들 말고 제3자가 낙찰되는 경우 이 낙찰인에게 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지 또 무조건 낙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 답은 일단 할 수 없다입니다. 다가구주택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면요. 최선순위 근저당 이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1순위 금융권 이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임대차 계약의 이 유효 이거를 주장하면서 대항할 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이제 없는데요. 이 과반수냐 아니면 과반수 미달된 낙찰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판례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일부 공유 지분만이 경락이 되는 지분경매 사례에서는 이런 경락인에게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일부 공유 지분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이렇게 그 임차인을 주택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그 명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유물에서 민법 265조입니다. 경락인이 낙찰받은 건물의 공유지분, 과반수 지분을 초과하는지 이거에 관련된 이 건물 인도 청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국은 과반수 이상을 취득했을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관리를 혼자서, 이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과반수 지분 3분의 2 이상의 이 낙찰받은 경우에 경락인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관련돼 가지고 건물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 관리에 관련된 민법 265조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에 관련해서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인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임차인이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의 또 다른 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실전반에서 이러한 그 과반수 미만의 경락을 했을 때 나머지 임차인이 한 8명 정도가 있는 경우에 이런 물건에 관련돼 가지고 잠시 실전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금주 수요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깊숙하게 우리 제자분들하고 같이 실전반에서 실제 물건을 갖고 풀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이요, 이 239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65조, 민법 265조의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 정리를 하자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때 인도명령을 적용할 수 있고요. 과반수 미달일 때는 인도명령에 의해서 퇴거를 시킬 수 없다, 임차인을.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실전반에서 인터넷과 교재로만 공부한 후 처음에 한두 건 지분 물건 낙찰받는 분이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이 물건들 별로 이렇게 그 수익이 날 만한 물건, 일반적인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 해결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해 놨다가 실전반에 와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서 해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두 번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50% 이하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기가 힘듭니다. 보통 쉬운 물건, 지분 경매에서도 굉장히 프로세스가 쉬운 물건을 하기 때문에 다 책과 인터넷으로 공부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물건만 경쟁률이 높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전반에서 하는 이러한 물건들은 보통 높아야 2대1, 이 정도에서 이 경쟁률이 굉장히 작은 물건, 그러나 수익률은 높은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프로세스들을 말씀드리는 이런 공부가 바로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실전반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63강 내용 증명 타공유자에게 발송하는 해결 프로세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이 해결 프로세스 5가지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리고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련된 이 5가지 프로세스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2번에 걸쳐서 보통 1번 내지는 2번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타공유자가 이렇게 일관하게 되면 굉장히 경매에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락이 없더라도 또 이 소송을 통해서요, 보정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그 공부를 깊숙이 배우신 분들은요, 이 보정서를 통한 타공유자의 주소, 이러한 그 알아내는 방법들 때문에 내용 증명에서 한두 번 보냈을 때 묵묵부답 아무 연락이 없을 때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결 프로세스를 몸에 익혀 가지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실행해서 타공유자 지분에 이번에도 실전반에 또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타공유자가 이렇게 그 자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해 놨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가등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는데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하기 전에 이제 낙찰받아 가지고 바로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내 등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니까 타공유자 지분에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이런 경우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 법을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그런 경우에도 해결해 나갈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더 깊숙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타공유자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 나가고요. 이런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서류에 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메일에 질문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작년에 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받은 물건인데 가르쳐 주신 대로 가처분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2번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조언과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써 있는 대로요, 메일에 보내시는데 이게 바로 프로세스 중에 아주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이러한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 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하나 또 더 강력한 프로세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매 입찰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분 경매는 경매보다는 법원을 통한 경매법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입찰에서 더 경쟁률이 강화되고 또 이러한 공매 입찰에서 기회가 더 생깁니다. 감정가가 약 4천만 원 정도의 50% 정도인 2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걸 제일 먼저 이렇게 액션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공매 입찰을 통해 가지고요, 반값으로 샀습니다. 내 연락처를 타 공유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내용증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낙찰받아도 타 공유자는 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고요. 나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 말고 전화번호는 알 수 없지만은 내용증명 보내면 타 공유자가 나에게 전화를 해오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지분 해소 문제를 논의하는 이러한 제일 첫 번째 이러한 해결 프로세스다. 이 물건을 이제 낙찰받은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낙찰이고요. 경상북도에 있는 물건입니다. 거의 4천만 원대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압류재산입니다. 여기 낙찰 금액 바로 본권 토지 지분 매각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본에는 내용 증명, 간단히 지분 해소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하고 내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보낸다. 지금 교재 24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에는 이 내용 증명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첫 번째 답 없으므로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대에게 끝까지 대항해 가지고요, 대응해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협상을 시도해 보면 그때 또 바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이러한 해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와 같이 보내는 거죠. 보시는 것 같이 수신 받을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3명인 경우에 4명이네요. 죄송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발신인 우리 낙찰자입니다. 부동산 표시부터 이러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지분 토지 해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자는 내용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의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소유한 소유자입니다. 지분 해소하고자 하오니 서슴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 이 연락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요, 내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 이
상대방이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연락번호도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러한 그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이 전화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5월 22일 날 1차로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재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지분의 타 공유자가 4명,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좀 많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송달 문제, 또 내용 증명 이렇게 전달하는 문제에 조금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이 두 번째 보내는 경우에는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이 첨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해결하는 첫 번째 이 해결 프로세스가 바로 내용 증명 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꼭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진행을 하게 되면요. 결국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을 원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초이스하는 고르는 안목, 눈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이 공부의 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경쟁률이 작고 수익은 많이 나는 물건들을 골라오게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이 실제 사례를 뒤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실제는 그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신 분들은요, 1강부터 천천히 듣게 되면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놓은 이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수록해놓은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프로세스를 잘 알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하는 이러한 방법, 이런 전자소송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요. 신청 취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 책에 다 써 있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청구 취지, 청구 이유로 되게 되기 때문에 신청 취지와 청구 이유에 관련돼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프로세스에 맞게 공부하셔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분경매 밴드예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이런 노란 지분경매 소송 플러스 협상에 관련해서 지분경매 딱 치시면요. 이런 노란 표지가 있는 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가입해가지고 승인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경매 협상 프로젝트 실전반에 관련돼서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수시 등록 가능하고요. 이번 그 31일 날 수요일 날도 강의 가능합니다. 등록하실 분은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4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하는데요. 엄청난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 이러한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홀로 소송하는 법, 또 해결하는 이러한 그 특급 협상 노하우까지 지분경매에 꼭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4월 달에 특강이 있습니다.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실전반에서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1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4월 27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요. 등록비가 5만 원이고요. 수강 신청은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 문의하셔가지고 이 강의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호선 1번 출구, 3호선 13번 출구, 교대역과 교대역 1번,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우리 강의실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1일 특강 이 수강하실 분들은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시고요.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분 경매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64강을 통해서 지분 경매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